클린스만 감독과 황선홍 감독, 이 두 감독의 실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은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있겠지만 축구협회가 얼마나 이 두 번의 대회를 잘 준비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 두 감독에게 지원을 잘 못해줬는지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클린스만 감독 때도 물론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훈련장이 없어서 아시안컵을 앞둔 마지막 소집을 그라운드 훈련 대신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실내 훈련으로 대체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심지어 일반 투숙객과도 분리가 어려워서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일반인 투숙객들과 함께 피트니스 센터에서 체력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게 아시안컵을 앞두고 한 2주 전에 모였었던 국내 훈련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아시안컵을 위해서 두바이로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카타르로 넘어가면서 아시안컵을 치렀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영상을 찾아보면 선수들이 두바이로 넘어가서 그라운드에서 훈련을 시작하니까 그라운드에서 볼을 차는 것이 그리웠다 하면서 훈련을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축구협회가 아시안컵을 앞둔 선수들의 컨디션과 전술에 대한 수정, 보완, 조직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 시기에 우리 선수들이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볼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일반인 투숙객들과 함께 헬스장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축구협회가 아시안컵 때도 엉망으로 대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황선홍 감독이 경기력이 분명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예선을 앞둔 3월 A매치 기간에 황선홍 감독을 축구 대표팀, A 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으로 앉혀서 올림픽 대표팀과 겸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황선홍 감독의 능력도 당연히 의구심이 들지만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에 집중해도 모자른 한국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 때도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마지막 그 훈련, 황선홍 감독도 올림픽 예선을 준비하는 마지막 평가전. 근데 이 마지막 평가전에 황선홍 감독이 집중을 못하고 A 대표팀과 병행을 했다는 건데, 심지어 그 A 대표팀의 경기가 그냥 평가전이 아니라 월드컵 예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수단 내부에 안 좋은 이슈도 많았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본인은 내가 23세 이하 대표팀과 국가대표팀을 병행하면서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축구협회도 그렇게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당연히 두 개 다 100%를 쏟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올림픽 예선을 준비하는데 우리 축구협회가 황선홍 감독에게 올림픽 예선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한 거예요. 사실 축구협회가 임시감독을 세워야 되는데 월드컵 예선이었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황선홍 감독을 올려서 임시감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올림픽 대표팀의 경기력이 예전부터 안 좋았는데 굳이 끌어올려서 황선홍 감독의 노력이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황선홍 감독은 집중하게 하고 할 사람이 없으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정현성 위원장이 감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감독을 비교적 최근까지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충분히 두 경기 정도는 본인이 맡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황선홍 감독이 겸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지만 본인의 위치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책임을 지고 두 경기 임시 감독을 좀 맡겠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건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플릭 감독이 독일 대표팀의 성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경질이 됐었죠. 그 경질이 일본과의 A매치에서 졌을 때 경질이 됐어요. 그런데 그 A매치가 9월달 A매치라서 첫 번째, 두 번째 두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일본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경질이 된 거예요. 그 두 번째 경기는 누가 있냐면 루디 펠러. 어떤 사람이냐? 독일 대표팀의 단장입니다. 그런데 감독을 했었던 경력이 있고 라이센스도 있기 때문에 루디 펠러 대표팀 단장이 임시로 지휘봉을 맡아서 어떤 이야기를 본인도 했냐면 나는 원포인트 감독이다. 임시 감독을 내가 지금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잠시 책임지고 맡겠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봐도 황선홍 감독을 겸임시키는 선택은 아주 안 좋았던, 그리고 축구협회가 올림픽 예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게끔 오히려 방해를 하는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월드컵 때는 그래도 벤투 감독의 성적이 그리고 경기력이 괜찮았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월드컵 직전에 9월 A매치 두 경기와 이제 11월 달 출정식 요 세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3경기 동안 당연하게도 모든 팀들이 조추첨이 끝났기 때문에 이 조추첨에서 어떤 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앞에 평가전을 같은 조에 있는 팀과 비슷한 스타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2년 9월 23일 이 9월 A매치 때 코스타리카랑 평가전을 했어요. 근데 코스타리카랑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스타일이 겹치지가 않죠. 코스타리카는 그냥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이고 중남미 팀이기도 하고요. 우루과이랑 가나, 포르투갈하고 아예 겹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왜 저때 코스타리카랑 했냐? 월드컵에 진출한 다른 팀들은 재빨리 조추첨이 진행되자마자 우리의 조에 속해 있는 비슷한 팀들과 A매치를 잡았습니다. 서로. 그런데 우리 대표팀이 한 발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들은 다 A매치 상대가 정해졌는데 우리만 A매치 상대가 없어서 누구랑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타리카가 남아 있었습니다. 코스타리카도 A매치 상대를 정하지 못했지만 코스타리카 자체가 일본과 같은 조라서 한국과 A매치를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른 팀들은 다 서로 A매치를 하니까 A매치 상대가 없는 코스타리카랑 9월 A매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A매치가 사실은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그렇게까지 도움이 안 되는 A매치였어요. 그리고 카메룬전. 카메룬은 이제 가나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팀을 섭외한 거잖아요. 그런데 카메룬은 이제 감독도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준비할 때 선수들이 한국으로 왔다 가면 체력이 너무나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와서 A매치하고 다시 돌아가서 리그 경기를 치르다가 월드컵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너무 고된 일정이다. 그래서 나는 주요 멤버들을 몇 명 안 데려오겠다. 이렇게 실제로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랑 같이 뛰던 앙귀사 이런 선수들이 안 왔었죠. 전력이 완벽하지 않았던 팀을 상대로 9월에 A매치를 했습니다. 9월에는 사실은 우리가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평가전이기 때문에 이때 전력으로 맞붙을 수 있는 조별리그와 비슷한 상대를 만나야 되는데 2경기를 다 망쳤죠. 그리고 아이슬란드와의 요 11월달 출정식을 겸한 평가전은 정식 A매치 기간이 아니라 유럽 리그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유럽파가 합류하지 못하는 그냥 보너스 형태의 경기였기 때문에 이 경기도 사실상 의미가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이전에 아주 중요했던 이 3번의 매치가 허무하게 그냥 날아간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02 월드컵 때도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프랑스와 잉글랜드 강팀과 평가전을 하면서 마지막에 전력을 가다듬는 우리의 현재 실력이 어떤가 평가를 해보는, 그리고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자신감도 가져갈 수가 있고 실전에 대한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월드컵에는 벤투 감독의 대표팀이 우루과이전의 경기력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전에 극적인 이제 역전골이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16강에 진출해서 망정이지 사실은 그 전의 흐름 자체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이것도 아마 그때 당시에 영상으로도 아마 남겼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만큼 우리 축구협회는 대회가 있을 때마다 벤투 감독이 이끌었던 월드컵,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었던 아시안컵, 황선홍 감독이 이끌었던 23세 이하 아시안컵 이 3번의 대회를 감독들의 뭐 역량 이런 걸 떠나서 도움을 제대로 못 줬다는 거죠. 축구협회가 이번에 월드컵 예선에 떨어졌다는 것에 대한 뭐 사과문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대표팀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우리 축구협회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맞거든요. 대표팀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에 그리고 대표팀 운영 체계를 잘 만드는 것에 축구협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 축구협회는 대회를 감독만 준비하고 선수들만 나가서 열심히 뛰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뛰는 플레이어가 경기장에서 잘 뛰려면 주변에 있는 뭐 스태프들 그리고 뭐 가서의 훈련장, 뭐 식사 등등등부터 시작해서 축구 대표팀의 이런 체계들 A매치 상대를 잘 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제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대회 직전에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 대표팀은 월드컵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뭐 그 전부터겠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코칭 스태프와 선수가 경기를 준비할 때 온전히 경기를 준비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을 받는 거고요. 뭐 클린스만 감독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황선홍 감독 때도 마음에 가장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축구가 세계 축구의 트렌드와 정말 동떨어진 축구라고 있어요. 그리고 동떨어진 축구에 더해서 아예 이 축구의 체계 자체가 안 잡혀 있는 축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클린스만 감독과 황선홍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과연 우리 축구협회가 얼마나 감독에 대한 육성, 감독에 대한 선택 그리고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이러한 감독에 대한 문제에서 얼마나 축구협회가 가지고 있는 감독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냐,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벤투 감독 때의 스타일과 클린스만 황선홍 감독 때의 스타일 정말 판이하고요. 그리고 17세 이하의 변성환 감독의 스타일, 공격적인 축구하죠. 작년에 있었던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김은중 감독의 스타일, 완전히 수비 축구였습니다. 연령별 대표팀마다 그리고 감독마다 모두 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렇다는 뜻은 우리 축구협회가 가지고 있는 기술위원회라던가 전력강화위원회라던가 이렇게 기술 파트에서 우리 축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기준을 못 잡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자격증은 누가 있고 누가 감독 출신이었고 막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름만 붙여놨지, 사실은 감독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라던가 지금 현대 축구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거나 그런 최신 축구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기술 파트의 인물이 사실상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감독은 라이센스 하나 있다고 해서 축구 감독을 잘한다는 증명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교육을 이수했다는 거죠. 그 자격증이 엄청난 감독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감독들도 라이센스만 따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축구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기술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축구협회의 기술 파트는 그런 사람이 사실상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거고 황선홍 감독을 선임한 거고, 분명히 이 두 감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되어 있었는데 피드백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면 김판곤 위원장이 있을 때 벤투 감독과의 관계를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기사들도 올라옵니다. 이번 경기는 어떤 게 문제였고, 벤투 감독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건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고쳐야 될 것 같고, 김판곤 위원장, 전력강화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축구의 방향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벤투 감독의 경기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다.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전술적인 방향을 찾아 나가요, 우리 축구협회가. 그런데 특히나 김판곤 위원장이 떠난 이후에 축구협회에서 그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인물과 그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체계가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가 부임한 이후부터 사실 1년가량 너무 뻥축구한다, 너무 중원을 거쳐가지 않는다, 늘상 들었던 얘기였고 성적도 심지어 안 나왔었죠. 그런데도 아시안컵에서 증명하겠다, 기다려달라, 조직력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경기가 발전되는 모습도 없으면서 그냥 도박에 가까운, 대회에서 운 좋게 연장전에서 승리하고 승부차기에서 승리해서 올라가겠거니, 이런 정도의 개념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이번 황선홍 대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번에만 지금 경기력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황선홍 감독이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작년, 재작년 계속 안 좋았어요. 심지어 클린스만 감독보다 이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어제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7개월, 8개월 전에 황선홍 감독 너무 크로스 위주의 축구다 라고 했던 영상이 제 채널에도 남아있어요. 평가가 그때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도 미친 듯한 크로스라죠. 이게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첫 번째 경기였는데 기억하시죠?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만 40번의 크로스. 그런데 제대로 된 크로스는 단 한 번도 없었고 골은 코너킥 상황에서 이영준의 헤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로스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크로스를 만드는 건 측면에서 상대 수비가 모여있으면 측면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가운데 지역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 있게끔 만드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측면 공격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측면으로 보낸 다음에 가운데에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가 모여있으니까 비어있는 측면으로 보낸 다음에 크로스, 단순한 접근법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얼마나 우리 축구협회가 전술적인 피드백이나 전술적인 측면을 감독이 누가 되든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주고받은 팀입니다. 2061번. 쭉 보시면 우즈베키스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인도네시아 쭉 이제 이 팀들과 우리 대표팀의 패스 횟수가 우즈베키스탄하고 동률이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경기를 사실은 치를 때마다 경기를 주도한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패스 횟수는 가장 많은 팀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렇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 없이 볼을 소유했는지. 심지어 지난 경기는 우리가 퇴장을 당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패스 횟수가 1등인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전에서도 우리가 패스를 거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등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축구가 만들어가는 플레이에 약하고 가운데를 거쳐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현대 축구의 흐름이 어쨌든 가운데를 거쳐가느냐 못 거쳐가느냐,
이게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가운데 있는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상대의 좁은 공간 사이에서 얼마나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대표팀은 볼만 많이 소유했지 패스 횟수만 많았지 그냥 측면으로 보내서 크로스만 올렸지 그러한 현대 축구의 중요한 평가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팀이었던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유지되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물론 감독의 문제도 있어요. 클린스만 감독, 황선홍 감독 둘 다 중원 삭제 축구를 하고 만들어가는 플레이 안 나오고 꾸역꾸역 이겨서 나갈 때 잠깐 뭐 역전승하면 막 박수 쳐주고 투혼을 불살랐다 하는데, 사실은 경기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축구는 미래가 없고 다른 팀들과 차이가 많이 나는 축구, 전력이 약한 팀들에 비해 더 못하는 축구를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축구 팬들이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 느낌이 괜히 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 축구협회가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감독들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고요. 전술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축구협회의 파트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뜻이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고, 정말 그냥 감독만 세워놓고 감독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대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감독이 잘 못했다, 이 정도의 뉘앙스로 늘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황선홍 감독의 역량 부족, 이런 걸로 이제 책임을 황선홍 감독에게 모두 짊어지게끔 하고 아마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 축구협회가 본인들이 그라운드에서 직접 뛰는 선수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라운드에 뛰는 선수들을 관리하는 감독이 아니라고 해서 경기력과 아예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경기력에 본인들의 그런 체계와 본인들의 행정 능력이 큰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